이를테면 앞에 있는 서초역과 전란대를 조심하면 겨울에는 모두의 구치돼서 서울구역 공지 건설업의 이상을 주는 위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자들이 바라본 2015년 부동산 진행을 맡은 이세진입니다. 특집으로 함께해드리고 있는 이 시간인데요. 2014년 우리의 부동산 시장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에 맞춰서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는 양상도 보이다가 또 주춤하는 양상 계속해서 반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여전히 겨울철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시장은 뜨거운 모습입니다. 거기에 수익형 부동산의 투자자들도 대거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시기에 맞춰서 201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그에 맞춰서 어떠한 투자 전략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마 시장에서는 많은 분들의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경제TV에서는 부동산 팀에서 직접 발로 뛰시는 기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부동산 팀 기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좀 오래 힘드셨나 봐요. 약간.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여서 뵙게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좀 오래 힘드셨나 봐요. 약간 다크서클도 끼신 것 같기도 하고 헬스케 보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뛰신 만큼 또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겁니다. 자, 우선 이 시간 첫 번째 키워드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시장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길게 늘어진 줄, 구경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유니트 내부. 2014년은 견본주택으로 몰려든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신규 분양시장이 뜨거웠던 한 해였다. 레미안 장전 평균 146대 1, 위례자이 평균 139대 1.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 경쟁률도 치솟았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의 연이은 부양책에 힘입은 모습이었다. 2월 주택임대 소득과세 강화안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하반기에 7.24 대책, 9.1 대책 등 연이은 대책,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 대못이라고 불리던 DTI와 LTV 규제 완화까지 이어졌다. 다만 되는 곳만 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기존 주택보다는 신규 분양시장, 그중에서도 강남 재건축과 위례 신도시, 지방에서는 부산과 대구 등에만 관심이 집중됐다. 2013년과 마찬가지로 한 발 늦은 정부 정책과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 지연 등이 발목을 잡았던 한 해. 불붙었던 분양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확실해지면서 2015년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2014년 분양시장의 모습 잘 살펴봤습니다. 그야말로 후끈 달아오른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 기자, 이런 상황 이외에 다른 내용들 혹시 이야기할 거 있나요? 네, 요약을 하자면 정말 그 분양시장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4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물량이 11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2014년 34만 2천여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됐는데요. 이는 이제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21% 증가 물량입니다. 특히 지방에서 많이 쏟아졌는데 수도권은 4.4% 늘어난 데 그쳤는데 지방은 34%나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물량이 늘어났는데 경쟁률은 또 더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경쟁률이 2013년에 2.74대 1 이 정도였는데 2014년도에는 6.67대 1, 한 2배 넘게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도 이때다 싶어갖고 막 물량도 쏟아내고 분양 가격도 올리고 있는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또 비싸니까 또 안 팔리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이 지금 좋아지다 보니까 슬금슬금 분양가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위례신도시 청약 줄 한번 서봤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 분양시장 이야기부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초등학교 다닐 때 발표 잘하는 학생 어떻게 해요? 저요! 김 기자, 예, 2015년 분양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옆에 이게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네. 부활한 분양시장 어디까지 이렇게 우리가 물음표를 찍어놨어요. 네. 2015년도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는 답을 한번 내보자면 좋다. 어허, 예, 굿. 단호하게, 베리 예, 굿. 예,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5년 시장은 2014년에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들, 724라든지 9.1 대책들의 어떤 효과가 나는 본격적인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취재 현장을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정말 9.1 대책 이후에 뭔가가 달라진 느낌이 난다. 피부로 그렇게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2015년에 어떤 투자 상품이 가장 좋습니까? 네. 하면 다들 분양시장을 꼽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 쭉 해주셨는데요. 또 한 가지를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청약제도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2015년 3월부터는 청약제도가 좀 간소화가 됩니다. 기존에는 지금은 이제 2년 이상 통장을 보유해야지만 1순위 자격이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1년 동안만 보유를 하더라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청약 절차도 기존에 이제 3순위까지 길게 있었는데 2순위까지로 이제 간소화되면서 1순위 대상자들이 그만큼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분양시장 좀 이제 활발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호, 그렇군요. 김덕주 기자, 신유은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4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은 확실히 기존 주택시장보다는 좀 신규 분양시장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15년 분양시장 어떨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너무납니다. 무지 네.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2015년 부동산 시장 역시도 2014년과 좀 별 다르지 않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기존 시장보다는 신규 분양 시장으로 여전히 수요자들 관심이 뜨거울 거고 거기 내에서도 역시 좀 입지가 뛰어나고 분양가 경쟁력이 있는 중심으로 수요자들이 좀 관심을 좀 독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분양 시장에 대한 전문가의 이야기까지 들어보았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기자분들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 팀장 왜 나오셨습니까? 일단 저희 팀 기자들이 5명이고요. 네. 이 독수리 오영재는 갈 때는 항상 저도 따라갑니다. 독수리 오영재 사이에 끼워 주실지 기자분들의 이 의견도 사실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 제 생각부터 있습니다. 네. 독수리 오영자라기보다는 이렇게 예. 우주 악당, 알렉터라고 있죠. 그 역할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이 부동산 팀 기자 여러분들을 양 팀장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2014년에 너무나 일감 몰아주기를 많이 했다는 그런 후문도 들리는데 뭐 오늘 적절히 독수리 오영재로서 잘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앞서 분양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2015년에도 현재 분위기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분양시장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다만 하반기는 경제적인 변수를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약제도 개편과 더불어서 신규 택지 분양 공급 물량이 상당히 일정 부분 중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도 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그 실수요자라든지 투자자들의 어떤 구매 욕구는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좀 살펴봐야 할 게 경제 변수입니다. 내수 침체라든지 가계부채 증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당히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 영향을 하반기에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김덕주 기자는 2015년 분양시장 긍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양 팀장께서는 좀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렇죠. 자, 이런 걱정이 진짜 걱정으로 끝날 것인가? 이것도 사실 생각해 볼 만한 일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의 분양 물량은 어떨까요? 좀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어느 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2014년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11년 만에 분양 물량이 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2015년도에는 조금 좀 줄어들어요.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예정 물량이 32만 가구, 전년 대비 4.1% 감소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2013년에 35만 가구를 공급했던 거 이후로는 2014년 외에는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네, 어느 정도 물량도 계획이 발표가 나면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2015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내다본다면 수도권 쪽은 계속 분양 열기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급 과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점 우리 투자자들이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정부가 2014년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런 추가 대책들이 또 나올 수 있는지 여부도 좀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경제 변수도 작용하고 디플레이션의 우려도 있지만 2015년 분양시장은 청약제도 개편 등 정부의 다양한 효과들도 나오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에서 유망한 분양 단지, 그야말로 분양을 받았는데 내 아파트가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것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번째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4년) 한 해 청약 광풍이 일었던 분양시장. 그중에서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린 곳은 서울 강남권의 마지막 신도시로 조성되는 위례 신도시다. 위례자의 평균 청약 경쟁률 139대 1, 위례 중앙 푸르지오 32대 1,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의 땅이라는 입지와 저렴한 분양가격,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수요자들을 불러 모았다. 최고의 입지, 강남 재건축 분양도 흥행 보증수표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서초구의 재건축 물량이 큰 인기였다. 서초 레미안 에스티지 평균 71대 1, 서초 힐스테이트 서리풀 23.9대 1, 아크로 리버파크 2차 17대 1, 서초 푸르지오 서밋 14.1대 1. 지방은 부산의 레미안 장전이 14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014년 내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대구 브라운스톤 버머도 142대 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내년에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요건이 완화돼 경쟁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꼼꼼한 청약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자들의 매의 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바라본 2015년 부동산. 자, 지금 유망한 분양 단지에 대해서 VCR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유망한 분양 단지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보면 다 유망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시각은 좀 뭔가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2014년의 경우 위례 신도시 청약 광풍이 불면서 건재함을 과시했고요. 2013년에는 미분양이 났던 하남 미사 강변지구는 특히 2014년 하반기 들면서 청약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 강변에서 나왔던 아파트들 뭐 20대 1, 10대 1 많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실수요자들이나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보였고 강남 재건축, 특히 서초구에서 많이 나왔죠. 이러한 부분들이 724, 9.1 대책에 따라서 꾸준히 관심을 받으면서 완판 1순위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 지방에서는 2013년부터 아무래도 그 전통적인 강세를 보였던 대구 그리고 부산 지역이 정말 분양이 뜨거웠었는데요. 실제 올해 최고의 히트작 삼성물산이 분양한 그 레미안 장전 부산에 있죠. 146대 1을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평균 경쟁률이었는데 이때 당시 보면 청약 1순위 부산 지역의 분들이 34만 명인데 13만 명이 청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3명 중에 1명은 청약을 한 거죠. 지금 양 선배가 2014년 잘 됐던 지역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위례는 아마도 이제 제가 필드 쪽 제일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죠? 네. 많이 다녔습니다, 위례. 2013년도부터 이렇게 갔었는데 네. 사실 그 처음 이제 모 기업에서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계약률이 한 70% 나왔었어요. 처음에 저 안 된다고 이렇게 기사를 많이 쓰셨어요. 네. 저도 그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된다, 아니, 위례. 그러니까 그 단추만 가도 네. 그거 아까 공사 현장이 아주 허벌판 있잖아요, 위례가.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했었어요. 예. 과연 될까? 근데 그 다음 나온 게 레미안 위례, 레미안 그리고 그 힐스테이트 27대 1, 막 18대 1 막 이렇게 나와버렸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위례가 불이 붙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2014년 오면서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착착 내보내는데 무조건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됐다는 거죠. 엄청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위례 불패란 말이 이제 생겨났었고, 그래서 올해 보면은 위례 자이 같은 게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 나왔었죠. 경쟁률 한번 보니까 139대 1이었습니다. 139대 1.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안 된다 이랬다가 139대 1! 사실
제가 집사람 명의로 청약을 했어요. 예. 근데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아니 생각이 바뀌었다니까요. 되니까 사람은 변하니까. 미래 자유를 했는데 78대 1이었어요.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올해 2014년의 위례 분위기는 아주 엄청났습니다. 네. 사실 뭐 위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례뿐만이 아니라 사실 2014년도 한 해 동안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서는 이 역전의 명수들이 꽤 있습니다. 앞에서도 좀 언급이 됐는데 하남, 미사, 강변도시의 경우에는 강동구랑 접해 있는 데다가 한강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2014년도 연초에는 분양이 거의 안 됐었거든요. 미분양의 무덤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9.1 대책 이후에는 꾸준히 분양률이 청약률이 상승을 하더니 계약률까지 100%를 넘기는 그런 그 기염을 토했거든요. 실제로 11월 초에 분양했던 센트럴자의 평균 6.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최고 경쟁률만도 9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하면서 미사 강변 도시를 분양시장의 블루칩으로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까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첨언을 좀 하나 해보자 하면 네. 아까 얘기했지 미사 강변은 강동에 붙어 있어요. 네. 위례는 강남. 네. 그러니까 미사가 요즘 1,400의 분양가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강동 이제 고덕 같은 경우 고덕 레미안은 1,900대 분양가예요. 네. 그러면 그 중간 정도로 가격이 온다면 1,700까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상승의 그 폭이 상당히 많다. 네. 위례도 마찬가지예요. 1,800에 분양을 해도 그 위에 조금만 올라오면 2,300이라고요. 네. 그럼 2,000만 올라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 기자께서는 예, 그렇죠. 아무래도 부동산에 취직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뭐라는 데 없습니다. 느낌이 드는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 이 분양 시장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2014년 시장을 보면은 특징을 잡아보면은 이 쏠림 현상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재건축 시장에도 쏠림이 많이 됐는데요. 2015년에는 또 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뭐 재건축 시장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특히 뭐 강남 불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2015년에도 뭐 강남 재건축 시장 굉장히 유망한 곳 중에 한 곳인데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강남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강북과 강남 아파트의 가격 차이는 3.3제곱미터당 500만 원 정도로 2006년에 비해 2배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강남의 경우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격이 오를 수 있어 강남의 새 아파트 구입을 계획 중인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져도 좋을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강남이 강북에 비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은 더 클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문가께서 해주셨는데 사실 전문가의 이야기가 100%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날 보면서 굉장히 지금 집중하시면서 나름대로 전문가인 김덕주 기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재건축 시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그렇습니다. 재건축 시장은 주택시장 전체의 바로미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국에는 모든 부동산 업자들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여기에 움직임에 따라서 전국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의 움직임을 보면 이 강남권에서 방배가 가장 먼저 이렇게 일어났었죠. 그다가 이제 반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압구정, 대치, 그다가 이제 잠실 쪽으로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번 보세요. 재건축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그러면 다시 거꾸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반포. 됐죠? 네. 방배는 지금 이제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초 쪽 됐고, 이제 압구정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 시장은 다시 얘기하면은, 계속해서 2015년 우리 부동산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간다. 계속해서 몇 창구씩 계속 나오니까 이끌어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허,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상황을 살펴보니까는 아무래도 이 재건축 시장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사실 부동산 이 팀 중에서는 기자분들 중에 가장 강남 스타일이신 분이시잖아요.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네, 강남에 사시고. 네. 동작구 사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동작구가 갑자기 강남이 되죠? 얘기하잖아요. 한강 이남을 강남. 한강의 이남. 네, 그럼 강남. 우리 신용 기자는 강북. 부동산 그렇죠? 팀에서는 또 강남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에 관련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네, 뭐 강남에는 이제 재건축이 있다면 강북에는 이제 재개발 사업에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사실 강남 재건축에 비해서 좀 찬밥 신세였어요. 강북 재개발이 네. 좀 사업성이 아무래도 낮고 이러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부터 좀 다시금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분양도 조금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뭐 실제로 이제 롯데건설이 강북구 미아 4구역 재개발한 이 꿈의 숲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최고 청약 경쟁률이 16대 1이 이야, 대단하네요. 강북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성북구 보문 3구역 재개발한 GS건설이 보문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에서도 1순위에서 평균 경쟁률 1.6대 2를 보이면서 1순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굉장히 이제 선전을 거둔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사실 2012년부터 계속해서 이 뉴타운 출구 전략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2012년 뉴타운 출구 전략 이후에 지금 한 190곳 정도, 한 200곳 정도가 이제 해제가 되고 있는데 희소성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강북 재개발 사업이 좀 잘 흘러가는 곳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이 강북 재개발도 예전하고 달라요. 어허. 얼마 전에 경희공자이 네. 그렇죠. 평당 2,400이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또 안 된다고 그때도 그러셨잖아요. 아니, 나 거기 안 된다고. 아니, 안 된다고 안 했어요. 부정의 한 수를 알으셨군요. 김 선배가 안 된다고 하면 잘 네. 되는. 안 된다면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하여튼 그게